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년층이 혈당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혈당 관리법 모두 틀렸습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혈당약 없이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럼 이걸 보세요. 혈당 150이 넘어서 당뇨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분이 3개월 만에 90대로 혈당을 떨어뜨렸습니다. 약 하나를 먹지 않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식사 타이밍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혈당 관리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거거든요. 특히 매일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서 걱정인 분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또 건강 정보 영상이네, 어차피 뻔한 이야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계에서도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음식들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으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혈당약 처방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이 올라가는 원리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당분이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영양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동안 생체 리듬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나죠. 아침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적게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로 추천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이나 통곡물 빵,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특히 달걀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 점심시간 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점심 식사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드시되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은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들을 충분히 드시고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현미밥이나 통밀국수 정도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 토마토, 양상추 같은 채소들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능한 한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음식은 아침에 먹는 것보다 혈당을 훨씬 많이 올립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를 식사 순서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혈당약을 드시던 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의사와 상의 후에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실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은 식사 시간만 맞춰보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곡물 빵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간식까지 신경 써보세요. 오후 3시경에 견과류나 그리스 요거트 같은 혈당에 좋은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혈당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이 방법을 시도하세요. 갑자기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사 전후로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이 방법이 본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4주 이상은 지속해야 몸이 적응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음식들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으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핵심은 시간, 음식,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